오늘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도대체 뭐고, 이게 통과되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코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쉬운 말로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잡고 갈게요. 코인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하루에 몇 퍼센트 오르내리는 가격 변동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코인은 문제 있는 코인이야라는 딱지가 붙어서 거래가 막히거나 상장 유지가 흔들리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호재면 오르고 악재면 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뉴스보다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이 명확해지면 돈이 들어올 길이 생기고 규칙이 애매하면 돈은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이 애매함을 줄여서 코인 현물 시장에도 주식 시장처럼 기본 룰북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코인이 어떤 성격인지, 즉 증권 같은 코인인지, 상품 같은 코인인지가 사건마다 다투어졌고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도 거래소도 투자자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누가 어떤 코인을 감독하는지, 그리고 거래소 같은 중개업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으로 명확히 적어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감독기관 이름인데 오늘은 영어 약자 대신 쉬운 말로만 할게요. 한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증권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상품과 선물, 파생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입니다. 클래리티는 코인을 전부한 기관이 다 맡게 두지 말고 성격에 맞춰 담당을 나누는 방향을 강하게 잡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냐? 첫째로 이 코인이 갑자기 진권 취급될까? 같은 공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래소가 지켜야 할 의무가 표준화되면 고객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고객 자산을 회사 돈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이해 충돌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해집니다. 쉽게 말해 장터가 커지려면 장터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장터는 큰데 규칙이 지역마다 다르고 애매한 구멍이 많아서 큰 손님들이 들어오기가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때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도권이라는 말도 어렵죠. 그냥 은행, 증권사, 큰 펀드, 큰 회사 같은 곳이 투자할 때 통과해야 하는 내부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부 절차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 나중에 불법되는 거 아니야? 같은 모호함인데 클래리티는 그 모호함을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 거래소 같은 중개업자 규칙입니다. 사람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실제로 만나는 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전해지려면 거래소가 해야 할 기본 숙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회사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분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구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내부자 거래 같은 꼼수를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같은 것들입니다. 클래리티는 이런 것들을 업권 규칙으로 묶어서 표준화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좋은 거래소, 나쁜 거래소를 소비자가 감으로 구분하게 두지 말고 최소 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올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축은 자금 세탁 방지와 불법 자금 차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범죄 돈이 코인 시장을 타고 들어오거나 제재 대상에게 돈이 흘러가는 걸 막는 규칙입니다. 여기서도 영어 약자는 다 버리고 범죄 자금 막는 법 체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강화되면 시장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반면 규정 준수 준비가 약한 프로젝트나 서비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코인이 다 수혜만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한 돈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축은 2차 시장 거래의 불확실성 줄이기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아주 쉽게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프로젝트가 처음 코인을 만들고 판매할 때는 투자 계약처럼 보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프로젝트로부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다른 사람과 사고팝니다. 이때 거래소에서 개인끼리 사고파는 거래까지
전부 똑같이 위험한 투자 계약이냐라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클래리티류 시장구조 법안은 이런 논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처음 발행과 이후 유통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보려는 흐름이 강합니다. 다섯 번째 축은 감독기관끼리 협업 분위기입니다.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시장은 세부 규칙이 정합니다. 법은 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이 세부 규칙을 만들어 실제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클래리티가 통과되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시행규칙이 시장을 바꿀 이막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안의 큰 내용이고 이제 진행 상황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볼게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이 법안은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 상원에서 조정과 타협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 즉, 절반은 넘었는데 최종 문턱이 남아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원에서 자주 막히는 쟁점으로 거론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 보상, 즉 이자처럼 보이는 혜택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같은 이해 충돌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1달러 같은 기준에 맞추려는 코인이고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이자 같은 보상을 준다면 은행 예금과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은행권은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럼 통과 시점은 언제냐? 날짜를 딱 찍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대신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상원에서 핵심 쟁점이 타협되면 몇 달 안에 속도가 붙을 수 있고 타협이 안 되면 연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통과 날짜 맞추기에 올인하기보다 상원에서 어떤 타협 신호가 나오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통과되면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 변화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은 규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과하게 흔들리는데 룰이 생기면 불확실성 공포가 일부 줄어듭니다. 둘째, 거래소와 중개업자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사고, 해킹,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한 시장 신뢰가 조금씩 회복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기관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 돈이라는 건 그냥 규모가 큰 돈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 규정 준수를 전제로 하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들어오려면 시장이 설명 가능한 구조여야 하는데 클래리티는 그 구조를 만드는 쪽입니다. 넷째, 반대로 규정 준수 준비가 부족한 프로젝트나 서비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자금 차단이 강화되는 방향이면 회색지대에 기대던 서비스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 통과 직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 즉 시행규칙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법이 통과됐는데 시행규칙이 강하면 시장이 기대만큼 못 움직일 수 있고 시행규칙이 균형 있게 나오면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코인이 제일 혜택 받냐로 넘어가면 특정 코인 하나를 찍는 방식은 위험하고 수혜를 받는 유형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건 대표 자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도 변화가 있을 때 큰 돈은 일단 가장 크고 유동성이 좋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시장 대표 자산이 1차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규정 준수에 강한 스테이블 코인과 그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도권과 연결 고리가 강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 제도권 보관 서비스와 잘 붙고 공개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고 상장과 유통 구조가 깔끔한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해야 합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특정 알트코인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통과 기대감으로 미리 오르고 통과 당일에는 오히려 뉴스에 팔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잡아야 할 포인트는 법안 통과라는 한방 이벤트가 아니라 절차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일정 공지, 표결 연기, 타협 신호, 위원회 통과, 본회의 상정, 조정안, 최종 통과, 그리고 시행 규칙 발표,
이런 단계마다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은 연기냐, 재개냐, 타협이냐, 결렬이냐 같은 애매한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월가, 즉 전통 금융이 이 법안을 어떻게 보느냐를 쉬운 말로 정리해 볼게요. 전통 금융은 코인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보다 규칙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규칙이 생기면 내부 리스크 심사 문턱이 낮아지고 상품으로 만들기 쉬워지고 고객에게 설명 가능한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쪽은 리스크 비용이 내려간다. 즉 불확실성 할인 폭이 줄어든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우려하는 쪽은 허점이 있으면 불법 자금이 더 교묘해질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을 잠식하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봅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 같은 문제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이 묻는 게 그러면 얼마나 오르냐인데 솔직히 상승률을 숫자로 딱 말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 대신 트리거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상원 표결이 재개되거나 핵심 쟁점이 타협되거나 하원과 상원이 하나의 조정안을 만들거나 시행 규칙의 윤곽이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기관 쪽에서 준비 완료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통과 확률을 재평가하면서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반영이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뉴스만 보고 매수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은 미국 법을 그대로 따르는 구조는 아니지만 가격은 글로벌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규칙이 명확해진다는 신호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가 될 수 있고 그때 대표 자산이 움직이면 한국 시장의 알트도 분위기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규칙이 명확해지면 글로벌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유통 전략이 안정될 수 있어서 갑자기 규제 이슈로 상장 유지가 흔들리는 공포 장세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규정 준수가 더 중요한 시장으로 가면 테마도 바뀝니다. 앞으로는 기술이 멋지다만으로는 부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법 자금 차단 체계에 적응 가능하고 제도권 중개 보관 시스템과 연결 가능한 구조인가가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클래리티는 코인 가격을 올려주는 마법의 법이 아니라 코인 시장을 룰이 있는 시장으로 바꾸려는 법이고 통과가 되든 지연되든 투자자가 잡아야 할 포인트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원에서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타협 신호가 나오는지. 둘째, 통과보다 먼저 움직이는 기관의 준비 행동이 실제로 보이는지. 셋째, 통과 이후 시행 규칙이 어떤 톤으로 나오고 거래소와 중개업자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 코인 시장을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코인은 운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